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남미 페루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페루 육군 차륜형 장갑차 사업 케이바룽발 100호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합의만 한 거 아니냐, 진짜 계약은 된 거냐? 말씀드리겠습니다. K808 100호 초도 물량 30대 6천만 달러 규모의 본 계약은 이미 체결되었고 이행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K2 흡표 전차 54대, K808 100호 41대, 총 104대 2조 9천억 원 규모의 기본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올해 6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도 30대는 확정, 2.9조 전체 물량은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본 협약이 사실상 최종 계약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쟁국들이 왜 모두 탈락했는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남미 대륙의 방산 교두보를 확보한 진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지난 3개월, 독일과 이탈리아가 왜 쫓겨났는지 아시면 이 계약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쟁국들이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닙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경쟁국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조건,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합니다. 총 사업 규모 2조 9천억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광역시 하나의 연간 예산에 맞먹는 돈입니다.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 이 규모가 남미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습니다. 계약 구조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1단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K80800호 99대와 K2 흑표 전차 46대를 수출합니다. 그리고 2단계 여기가 핵심인데요. 2029년부터 2040년까지 K808 181대와 K2 104대를 페루 현지에서 직접 생산합니다. 총 430대. 현대로템은 이를 위해 2억 7천만 달러, 약 3,600억 원을 투자해서 페루 리마 루리간초에 조립 공장을 이미 세웠습니다. 바로 이 현지 생산이 경쟁국들이 포기한 이유입니다. 페루에는 페이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 제31684호로 군수 조달 시 자국 국영 무기 공장인 페이미 SAC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제조 가치의 30%를 페루 현지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용접, 차체 가공, 전기 시스템, 유압 장치까지 전부요.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우리가 만든 걸 사라는 완제품 납품 모델만 고집했습니다. 기술 이전은커녕 현지 조립도 꺼렸습니다. 터키의 오토카는 초기 물량 견적을 6,345만 달러로 제출했는데 페루 국방부가 승인한 기준가를 초과해서 탈락했습니다. 세르비아 라자르 3는 대당 193만 달러로 최저가를 써냈지만 기술 이전과 장기 산업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둘 탈락하는 사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로템과 STX로 구성된 원팀은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페임을 단순 하청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겠다. 기술을 통째로 이전해서 페루가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STX는 이미 페루에서 10년 넘게 해군 사업을 수행하며 신뢰를 쌓아온 기업이었고 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밀 제조 역량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국가 간 거래 G2G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금융 패키지까지 올렸습니다. 경쟁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조합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장갑차 성능 자체가 안 되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특히 페루는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지형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K808 백호의 스펙을 보시면 왜 유럽제가 애초에 상대가 안 됐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럽제가 상대가 안 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루의 지형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서쪽에는 태평양 연안의 사막지대, 가운데에는 해발 4,000m가 넘는 안데스 산맥, 동쪽에는 아마존 열대우림입니다. 사막, 고산, 밀림, 이 세 가지 극한을 하나의 장갑차로 커버해야 합니다. K808 백호의 전투 중량은 20톤입니다. 최종 경쟁 모델이었던 터키 오토카 아르마가 24톤에서 27톤이었으니 확연히 가볍습니다. 가벼우면 뭐가 좋으냐?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에선 공기가 희박해서
엔진 출력이 평지 대비 최대 30%까지 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27톤짜리와 20톤짜리의 차이는 단순한 무게 차이가 아니라 작전 수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420마력 현대 터보 디젤 엔진, 톤당 마력의 출력비, 도로에서 시속 100km, 물 위에서 시속 8km로 자체 도하가 가능한 완전 수륙 양용입니다. 아르마는 수륙 양용이 선택 사양이었습니다. K808은 기본입니다. 등판 능력 60%, 각도로 31도 경사를 올라갑니다. 횡경사 30%에서도 안정주행, 항속거리 800km,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이제 생존성을 봐야 합니다. K808의 보병 탑승석은 바닥이 아니라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뢰나 급조 폭발물이 차량 하부에서 터졌을 때 폭발 충격이 병사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방폭 설계입니다. 전면 14.5mm 철갑탄 방어, 측면 12.7mm 중기관총 방어. 현대 위아가 개발한 원격 무장 체계로 승무원이 차체 밖에 노출되지 않고도 12.7mm 기관총과 40mm 유탄 발사기를 운용합니다. 중앙 타이어 공기압 조절 시스템으로 사막의 모래밭에서는 접지면을 넓히고 포장도로에서는 공기압을 높여 고속 주행하는 것까지 이동 중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독일의 복서, 이탈리아의 슈퍼 AB, 기술적으로 훌륭한 차량들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포장도로와 평원을 기준으로 태어난 장갑차들입니다. K808은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4,000m 고지를 뚫어야 하는 나라에게 어떤 차가 맞겠습니까?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의 진짜 무서운 점은 K808 100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페루 하나가 아니라 남미 대륙 전체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이미 깔렸습니다. 남미 대륙 전체의 판도가 바뀐다. 과장이 아닙니다. 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페루 루리간초에 세워진 현대로템 조립 공장. 이 공장이 페루군 납품용으로만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이 공장은 남미 전체를 겨냥한 정비, 수리, 정밀 검사 거점이 됩니다. 주변 국가들이 K808이나 K2를 도입하면 한국까지 보낼 필요 없이 바로 옆 나라 페루에서 전부 해결됩니다. 방산에서 MRO 거점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지역을 반영구적으로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칠레는 기아 경전술 차량 KLTB 통신 변형 모델 도입을 확대하고 있고 브라질은 한국과 해군 함정 건조 및 지상체계 협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가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미국 장비에는 정치적 조건이 따라옵니다. 러시아 장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품 공급이 사실상 끊겼습니다. 유럽 장비는 비싸고 납기가 느립니다. 반면 한국은 한반도 안보 상황 때문에 생산 라인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가동 상태인 뜨거운 산업 기반. 서방이 냉전 이후 생산 역량을 축소했을 때 한국은 계속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시프리 통계로 보면 한국의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은 2015년에서 2019년 0.9%에서 2020년에서 2024년 2.2%로 144% 급등했습니다. 세계 순위 12위에서 10위, 연간 수출 계약은 평균 3조 원대에서 최근 10조에서 23조 원 수준까지 폭발했습니다. 10년 전 수출의 90%가 터키와 인도네시아에 집중돼 있었는데 지금은 두슴 3개국의 주요 무기 체계를 수출합니다. 유럽, 동남아, 중동에 이어 남미까지 뚫렸습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문자 그대로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단순히 장갑차 몇백 대 팔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장갑차를 팔았다는 이야기가 아닌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M16 소총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방위산업이라는 말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6년 우리가 만든 장갑차와 전차가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에서 현지 생산됩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브랜드로 우리 이름을 걸고요. 페루 육군이 1970년대에 들여온 소련제 T-55 전차와 프랑스제 AMX-13 경전차,
반세기 된 냉전의 유산을 걷어내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K2 흑표와 K808 백호입니다. 독일을 이겼습니다. 이탈리아를 이겼습니다. 터키를 이겼습니다. 세르비아를 이겼습니다. 폴란드를 이겼습니다. 어떤 방산 강국도 내밀지 못한 조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카드를 우리만이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조 9천억 원. 이 숫자는 매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찍은 좌표입니다. K808 백호가 안데스 산맥 4,000m 고지를 오르는 그 순간 그 차체에 새겨진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다음 목표는 어디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K808 백호